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로 이 채널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네, 영상 속도는 1.5배를 추천드리는 바이고요. 네, 이번 내용은 간단하게 빅테크 기업들이 정말 암호화폐에 대해서 투자를 안 하고 있냐, 아니면 투자를 하고 있음에도 정말 철수를 한 게 맞냐, 이런 점이 상당히 궁금해 하실 것 같아서 그 내용을 한번 준비를 해보기도 했었고요. 채굴 관련된 소식, FTX 사태, 이믹스 사태, 이렇게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같이 한번 보도록 하시죠. 일단 메타 같은 경우에는요, 기존의 메타버스 계속 밀어붙이고 있고요, 사업을. 그리고 20억 명의 사용자 기반으로 막대한 NFT 거래 수수료 수취할 수 있다는 계산 하에 이루어진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NFT 발행과 판매하는 기능을 또 이번에 11월 달에 폴리곤 기반으로 테스트를 했다라는 점이 상당히 긍정적이고 계속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있어서 이 시장이 아직 메타가 손을 뗐다, 이렇게 보기에는 좀 어렵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메타 입장으로 본다고 하면 NFT를 잘 키워 놓으면 이 NFT로 인해서 뻗어나가는 그런 사업들을 되게 자기네들이 그런 새로운 생명을 좀 부여줌으로써 거기에 돌아오는 막대한 자금 흐름과 그 다음에 그것이 어떻게 보면 메타의 기업가치 평가액을 더 높일 수 있을 만한 전략도 있겠고요. 또 자기네 NFT 자체를 잘 생태계를 만들어 놓으면 어차피 이 NFT 이 시총으로 인해서 이 시총 가격과 내부 지분을 갖고 있는 이 물량 가지고도 담보를 잡고 어떻게 보면 내 현금 흐름이 별로 좋지 않았던 걸 이용을 할 수 있는 형태로도 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메타는 꾸준하게 NFT 사업군을 놓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메타버스를 키워놨으니 그 새로운 신사업들에 있는 돈 될 만한 사업군 중에 가장 눈에 띌 만한 쪽은 무엇일까요? 당연히 NFT가 되겠죠. 그래서 저는 메타 쪽이 이번에 대규모 구조조정을 했다라고 해도 신사업 부분은 좀 축소가 될지언정 기존의 프로젝트는 계속 진행이 되어가고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리는 부분과, 그 다음에 구글 같은 경우에는 웹 3.0에 신설팀을 적용을 해서 진행을 하고 있다는 것이 이번에 좀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웹 3.0과 가상자산 서비스 관련 고객 수요가 빠르게 증가를 해주고 있기 때문에 요새 뭐 구글의 크롬만 본다라고 해도 대부분 다 지원을 수시로 잘 업데이트를 잘 해주고 있어요. 그런 것만 봐도 역시 구글이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겠고요. 구글도 마찬가지로 정말 경기가 안 좋고 이런 상황에 맞춰가지고 계속 뭐 구조조정도 똑같이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진행을 해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트위터 같은 경우에는 암호화폐 결제 시스템을 도입하겠다, 우리가 또 월렛도 만들 생각이 갖고 있다,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기도 했었고요. 뭐 최근 소식 같은 경우에는 트위터 코인 관련된 게 나오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트윗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이 암호화폐를 뗄래뗄 수 없는 관계도는 전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의미가 있고요. 그 다음에 머스크가 트위터 2.0의 결제 기능을 도입할 것이다 라는 내용으로 인해서 더욱더 주목을 받고 있고요.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에는 마이크로소프트 안에 이제 여러 가지 게임도 있습니다. 게임도 있기 때문에 이 게임이 또 P2E 게임에도 관심도가 매우 높고요. 블록체인 인프라 쪽에서도 관심도가 높고 NFT에도 관심도가 높기 때문에 다방적으로 좀 마이크로소프트사 쪽은 이렇게 좀 진행을 하려고 한다라는 게 좀 눈에 들어왔고요. 그리고 이게 왜 그러냐라는 걸 알 수 있는 점은 마이크로소프트사가 11월 달에 위메이드에다가 투자를 했다라는 점도 알 수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이 게임 쪽으로 인해서 부가가치를 만들 수 있는 돈벌이가 수단이 정말 매력적이다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상당히 우리한테는 긍정적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경기 침체에도 불구하고도 어차피 이런 회사들은 계속해서 이쪽에 발을 담글 수밖에 없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으로 보게 된다라고 하면
위믹스 관련된 소식을 준비를 했는데, 이번 주 주중에 이제 가장 중요한 3패 결정 시한일이 얼마 남지 않았죠. 그래서 이제 위믹스가 또 여러 가지 공지를 또 하기도 합니다. 쟁글과 손을 잡아가지고 이제 여러 가지 커뮤니티 투자의 신뢰성을 최대한 좀 끌어올리겠다라는 프로젝트로 라이브 워치, 뭐 그 다음에 서큘레이션 알람, 그리고 퀄리티 온체인 리포트를 뭐 하겠다고 하는데, 이런 거 하는 거 좋아요. 근데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저는 리얼타임 대시보드를 똑같이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에 있는 거래소들이 하고 있는 그런 대시보드 창이 있잖아요. 그러면 리얼타임으로 내가 궁금할 때마다 계속 찾아보면 확인이 바로 가능하는데, 이런 것도 하는 거 좋죠. 근데 여기에 플러스 알파로 정말 너희들이 그런 장난질을 안 하고 싶다라고 하면 그것까지는 해야 된다. 그래서 실제 내가 갖고 있는 물량이 어느 정도이고 그걸 다 지급을 해줄 수 있을지. 그래서 거래소들도 괜히 뭐 미쳤습니까? 그런 짓거리 하게. 똑같이 우리가 문제 없어요, 안전해요, 이런 신뢰도를 주기 위해서 극단적으로 그것까지도 그런 걸 또 서비스 지원을 했다라는 건 그 정도 급은 좀 되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계속 이제 반대쪽에서에 있는 관점으로 또 본다라고 하면 또 이렇게도 공격이 들어올 수가 있어요. 저는 항상 중립으로 장점과 단점 둘 다 설명을 드린다고 했었죠. 그래서 위믹스 같은 경우에 쟁글하고 손을 잡는 것도 좋긴 하지만, 쟁글이 과거에 있었던 또 이력을 보게 되면 그냥 쟁글도 그냥 민간 기업에다가 주었던 부분이고, 쟁글이 그렇다고 해서 정부에게 어떻게 보면 신임을 받는 신용평가사 같은 그런 또 라이센스를 또 취득했던 곳도 아니기 때문에 그냥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주장을 해버리면 또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말장난일 수도 있고 또 최대한 노력을 했다라고 주장을 내비칠 수도 있고, 좀 애매한 또 상황이 되는 것이죠. 그 다음은 이믹스, 세럼, 김프가 40% 이상 꼈다라는 내용과, 이번에 또 등락폭이 좀 커지고 있는 배경은 아무래도 이번 주 주중에 변칙성이 워낙 커지다 보니까 이믹스를 들고 계시는 분들은 어느 정도는 마음의 준비를 좀 하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상패가 된다라는 말이 아니고 등락폭이 워낙 크니까 이런 거에 뭐 비일비재하지 말라는 이야기로 제가 드리는 메시지이고요. 그 다음에 SBS에서도 또 추가적으로 나왔는데 여론은 별로 좋지가 않습니다. 보게 되면 위믹스 담보 제공 기록도 없이 진행을 했는데, 위믹스 측에서는 담보를 맡겼다는 의미가 아니다라고 하니까 그냥 제3자나 제4자가 보았을 때는 그냥 느끼는 바는 이거 너무 뒷받침 근거가 부족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도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법원의 입장에서는 항상 정의로운 게 아니에요. 법원이라는 것은 누가 더 많이 근거적 자료를 나한테 더 쉽게, 이해하기 쉽게 자료 제공을 했냐, 그 자료 제공을 한 데이터를 다 취합을 해서 이제 지혜롭게 판단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정의감하고는 좀 거리가 멉니다. 현대판 법원은 누가 더 데이터와 팩트 자료를 제공을 잘 했냐, 거기에서 좀 더 유리한 고지가 있으면 그냥 승소 판결 나오는 거예요. 아무리 그렇게 했다라고 해도 과거 드라마처럼 그렇게 되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라고 보시면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었고요. 그 다음에 미국 법원 셀시우스 파산 구조조정 계획 수립 독점권 기간 연장에 승인이 됐다라고 나왔고요. 그나마 좀 좋은 소식입니다. 그리고 비트코인 채굴 난이도가 이번에 좀 재조정이 되면서 이제 어떻게 보면 다시 미국의 텍사스 주에 비상이 건다, 채굴자들 다 파산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이야기가 돌고 있습니다. 그리고 라이어 블록체인이 11월 달에 또 450개 비트코인을 시장에 던졌다라는 내용이 또 나와 줌으로써 지금의 해시레이트 분위기가 갑작스럽게 많이 꺼졌죠. 많이 올라가다가 푹 꺼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푹 꺼진 만큼 시장은 다시 한번 횡보세를 좀 많이 보여주고 있죠. 마찬가지로 올라갔던 패턴대에서 푹 꺼졌을 때는 한동안 횡보하는 형태를 또 보여주었기 때문에 이때와 이때는 좀 비슷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또 들기도 하기도 했습니다. 그 뒤에 코인 규제 목소리에 암호화폐 특별법을 만들어야 된다라고 하는데요. 제가 주장하고 싶은 건 간단합니다. 그냥 거래소는 리얼타임 대시보드 만들고 그 다음에 암호화 자산에 있는 기존 가이드라인에 있는 거 좀 만들어야 된다. 그리고 라이센스, 신용평가 라이센스를 누구한테 주어줄 거냐, 이런 쪽도 만들 필요성이 있겠죠. 그러니까 이런 주체가 없으니까 문제가 발생을 하는 것이고, 그 주체를 지금 게으르게 안 하고 있는 자가 누구겠습니까? 업비트와 빗썸 미워해봐야 의미가 없다니까요. 제가 계속 이야기를 하지만 전 거래소 편도 아닙니다. 제가 거래소한테 광고를 받은 것도 없고요. 하는데 국회가 제일 잘못이죠. 법안을 이때까지 뭐 했습니까? 2017년도 때부터 솔직히 한국인이 제일 많이 했던 시점은 2017년도 때부터인데 지난 5년 동안 뭐 했냐고요. 저는 이렇게 좀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그 다음에 브라질에서 그나마 좀 좋은 소식은 이번에 결제 수단으로 인정이 됐다라는 점이 그나마 좀 괜찮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트위터코인 출시설 확산이 되어가고 있는데 이게 어떤 형태로 나올지 저도 매우 궁금해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피터 시프는 야 아직 멀었어, 더 많이 떨어질 수 있어,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런 이야기가 나올 때 공존하는 의견들이 두 가지가 있죠. 지금이 이제 거의 막바지 단계까지 하니까 겁을 더 주기 위해서 언론 플레이, 여론 플레이를 하는 것 같다, 뭐 이런 이야기가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아니다, 정말로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조심해야 된다, 이런 의견들도 있었습니다. 미국의 임금 인상으로 인해서 역사적 높은 수준을 유지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뭐 이것도 상반기 때 다 자료 데이터 다 보여드리기도 했었죠. 철도 쪽에서 바이든 씨는 물가를 잡을 생각이 없습니다 라고 제가 이야기를 하기도 했었죠. 그러면서 실제로 그걸 다 반영을 다 시켜줘 버렸습니다. 임금을 반영을 다 시켜줘 버렸기 때문에 내년도 미국의 임금 위치가 어느 정도의 반영을 해줄지 저도 매우 궁금해지거든요. 한국도 최저임금 인상안 또 올렸잖아요. 어찌됐든 간에 동결은 안 됐으니까. 미국도 마찬가지로 동결은 안 되겠지만 어느 위치에 있을 것이냐. 그래서 오히려 임금은 조절이 불가능하니까 자연 실업률로 아마 좀 막을 확률이 더 높다라고 전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 뒤에 제네시스 추가적인 또 부채가 발견이 됐다라고 하는데요. 뭐 실사하고 뭐 이제 자료조사 하다 보니까 또 나왔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것도 기술적 패턴으로 제가 매번 설명을 드리기도 했었죠. 이번에 루나와 비슷한 상태로 루나 사태가 5월 5일자 기준점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때부터도 3주 정도 지나고 나서 1, 2주 정도 이제 어느 정도 추가 조사를 실사가 나가려고 하면 시간이 필요하겠죠. 그 뒤에 추가적인 악재가 나오면 3주 정도 더 쉬어간다. 그러니까 이번에 3주 나왔고 1, 2주 잠깐 삐끗삐끗 하다가 그 다음 주 주중에 FOMC 일정도 있고 이번 목요일 금요일 이때도 또 중요한 소식들이 좀 많이 있죠. 뭐 당연히 대한민국의 또 암호화폐 세금을 부실 거냐 말 거냐, 금투세 결정 시한에 따라서 또 적용 시점이 맞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이 또 나와 줌으로써 또 쇼사의 빌미를 또 준다라고 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런 게 이어질 것인지 아닐 것인지도 좀 볼 필요성이 있겠거니와, 그 다음에 여론, 전체적인 여론은 지금 분위기가 이렇다라는 걸 또 알려드리는 바입니다. 70% 폭락, 급등, 엇갈린 비트코인 전망. 스탠다드 쪽에서는 은행이 비트코인의 내년 70% 폭락이 5,000달러까지 내려갈 것이다 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제일은행, 이제 국내 같은 경우에는 제일은행이라고도 불리기도 하는데요. 가상자산 변동성의 안전자산 선호한다. 금액 30% 정도가 오를 것이다. 왜냐하면 이제 강달러 시대가 끝났기 때문에 원자재가 다시 올라가는 패턴이 나올 것입니다. 그 중에 유가는 이제 뒤에 가서 한 번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금에 있는 매력도가 이제 내년 정도 때부터는 조금씩 올라갈 것 같기도 해요. 제 생각도 그러하고요. 그리고 23년 중반에 25만 달러까지 간다라는 의견도 나와 주기도 했었는데요. 왜냐하면 이 이야기는 누가 있냐, 팀 드레이퍼가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스타트업의 아버지? 뭐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왜냐면 워낙 뭐 중소기업이나 스타트업 투자 잘해서 아, 승승장구했던 그런 사람 중에 한 명이니까요. 그리고 비트코인 투자도 진짜 성공한 투자를 해서 어마어마한 또 부를 축적하기도 했었고요. 그래서 2023년도 중반까지 급등이라는 저런 의견은 아무래도 이런 의견 때문에 나온 것 같습니다. 기존에 뭐 저번 시간에도 뭐 이야기를 하기도 했지만 지금은 조축을 못하는 시즌으로 돌아왔죠. 미국인들이. 그래서 이게 소진되는 시점이 6개월에서 12개월 정도가 된다고 하니까 현금이 남아져 있는 부자들이 대거 반대로 이야기하면 대거 매수할 수 있는 좋은 포인트 기간은 6개월에서 12개월 사이가 될 것이다 라는 주장도 먹힐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부분이 얼추 맞아 떨어질 수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때 상황이 과연 어느 위치에 있을 것이냐가 중요하겠죠. 근데 이번에 금리가 어느 정도 최종금리 때까지 올라가고 나서 횡보를 할 것인데 그때 맞춰서 V자로 올라온다라고 하면 또 이런 주장이 또 먹혀 들어갈 수도 있고요. 각자 한번 판단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코인판 이번 사태 FTX 창업자 최대 종신이연 전망도 나와주고 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자본시장법도 걸리게 되고요. 그 다음에 기타 사기죄도 성립이 되고 하다 보니까 종신이연 이야기가 나와주고 있는데 이것도 이분의 또 아버지 쪽이 상당히 또 힘이 세시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또 보게 되면 이번에 FTX 또 뽀글이 형의 여자친구는 지금 어디에 있을까요? 라고 했는데 이제 또 확인을 해보니까 매던튼 쪽에 또 있다라는 내용이 나와주기도 했었고요. 또 월가에서 내년 증시 전망은 상당히 중립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 상반기 약세, 하반기 강세로 갈 것 같다. 뭐 이런 이야기가 좀 많이 들리기도 했었고요. 그 뒤에 유가 같은 경우에는 러시아가 너희들 그렇게 상한선 제도 합의하게 되면 나 그거에 동참했던 애들에게는 우리 안 팔 거다. 이런 이야기가 또 나와주기도 했었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유가의 위치에 따라서 경기 침체를 논한다라고도 말씀을 드리기도 했었죠. 아마 내년 때까지도 거의 유가는 뭐 이렇게 힘이 없이 보여주기도 하겠지만 미국의 전략 비축유가 쓸 수 있는 한계 마지노선이 있겠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중국의 지금 코로나 부분이 아직까지도 뭐 물백신으로 인해서 효과를 제대로 보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악영향을 선제적으로 좀 받았지만 완화를 한다라고 해서 곧바로 그게 소비까지 이루어지지 않죠. 경제가 회복되는 그 기간까지 고려한다고 하면 유가가 내년 중에는 좀 더 올라갈 수 있는 여지는 있다라고 보는 게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준비를 했는데 여러분들의 생각은 상당히 고민이 많을 것 같아요. 내가 이 시점에서 과연 그대로 계속 투자를 해야 될 것인지 아닐 것인지. 근데 저는 가격의 위치를 맞추려고 하는 그런 생각보다는 지금 연말이다 보니까 내년에 있는 여러분들의 마음가짐과 이미 도전을 했으면 성공할 때까지 가야 되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마찬가지로 과거에 2017년도 때도 하락기 84에서 86% 정도 조정이 나왔고요.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거의 84%, 86% 구간대까지 조정이 나왔기 때문에 그런 시점에서 내 자산을 지금에서 현금화하는 것은 어리석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단 조건은 알트코인들은 번외로 그 다음 시즌이 올 때까지는 내 코인은 상폐가 되어 주면 안 되겠죠.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도 고려를 하시면서 투자를 하셔라. 그러니까 지금의 상황에서는 비트코인을 제외한 나머지 쪽은 어떻게 될지 모르니 웬만하면은 그냥 비트코인가 일단 물을 타는 형태로 그 자금을 계속 투자를 하시고 비트코인이 어느 정도 2배, 3배 정도 올라갔었을 때 다시 그걸 매도를 해서 내 알트코인이 그때까지 살아남았다라고 하면 거기다가 물을 타면
그나마 좀 선방을 할 것이고요. 만약에 내가 그 중에 내가 가장 큰 비중이 있었던 알트코인이 상태가 된다고 하면 비트코인이 3배 정도 올라갔으니 본전 정도 수수는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렇게 보는 게 맞겠죠. 우리는 위험도 어느 정도 대응을 해야 되는 것도 미리 준비를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많이 성공에 있는 구도에 있어서 막 신나게 달리는 그 구간에서도 어디에 내 다리에 돌이 있는지, 그래서 넘어질 수 있는지도 좀 잘 확인을 하면서 가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어렵고 힘들겠지만 이 고통의 구간은 이때도 마찬가지, 이 고통의 구간이 좀 길었어요. 마찬가지로 이 고통의 기간이 어디까지 갈지는 모르겠지만 언젠가는 멈추고 언젠가는 또 올라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 기간을 이겨낼 수 있는 자만 또 부자에 있는 반열까지 올라가겠죠. 그래서 저는 이 정도까지 준비를 했고요. 각자 한번 곰곰이 생각하시면서 남은 올해 연말 행복하게 잘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마치도록 할게요.